내가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거 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여러분 머리에 가득 차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리처드 와이즈먼의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다입니다. 여러분, 나사 아시나요? 나사는 각종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많이 친근하다고요? 그럼 나사가 왜 생겨난지 아실까요? 1958년 냉전 시기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설립한 미국 항공우주국이 바로 나사인데요. 그리고 나사를 통해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을 했었죠. 오늘은 바로 이 나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나사의 마인드셋을 담고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할 거예요. 우선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와이즈먼을 먼저 알아볼게요. 그가 나사 직원이었냐고요? 아니에요. 그는 영국의 심리학자랍니다. 특히 행동심리학과 마술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데요. 대중적인 심리학 저술과 실험적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심리학의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 있답니다. 그럼 나사에서 일한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책을 썼냐고요? 바로 인간을 달로 보낸 최초의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1960년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의 기술로 사람을 달로 보내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지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에 대해 더 깊숙이 연구를 했다고 하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가 가기 전에 미국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선언을 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하지만 결국 8년 만에 아폴로 11호가 달을 지나 안전하게 태평양으로 돌아오면서 인류사에서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아니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에 관한 기록들은 아주 상세하게 남겨져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 등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놀라운 업적 뒤에 이를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글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우 놀란 저자는 저명한 심리학자답게 이 프로젝트를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이 성공을 이끈 것은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알아냈답니다. 이 책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나사의 마인드셋을 8개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3장, 자신감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라 입니다.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과연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능력이나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으로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에요. 나 이 일 잘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렇게 자신감의 핵심은 일과 비교한다는 것인데요. 일의 난이도를 측정해서 그 일을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자신감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나요? 내가 잘 알고 쉬운 일을 맡았을 때 아니던가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자신감이 그리 높지 않아요. 그 일의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렇다고 처음 해보는 일이나 난이도가 높은 일을 아예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부딪히는 거죠. 실패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꾸지람을 듣더라도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처음 해본 일을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도 예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법이었어요. 이과 출신인 저에게 민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그 법조문들은 언제 봐도 외계어였고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은 바닥을 쳤었고 자신 있는 다른 과목들에도 영향을 미쳤었죠. 민법 첫 시험에서 8점도 받아보고 했지만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다 보니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좀 되네 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충전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고 지금은 실무에서 매번 마주쳐도 전혀 두렵거나 낯설지 않고 언제나 자신감 뿜뿜이랍니다. 이렇듯 어렵게 보였던
있던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몇 번만 해보면 별것 아니야. 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로 생각이 변하는데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신감이 향상됐다는 거죠. 이 책에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잘해낼 것이라고 예상하며, 즉 자기 효능감이 높은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에 착수해서 장애물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앞길을 개척할 방법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던 나사의 달 착륙을 이끌었던 관제센터에서 일했던 사람들 역시 자신감이 넘쳤다고 해요. 심지어 그들의 평균 나이는 26세의 명문대 출신이 아닌 평범한 노동계급이었음에도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커다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자신감을 높이는 일은 놀랍게 쉽다고 얘기하면서 4가지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정말 와닿았고 지금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2개만 말씀드려 볼게요. 1. 작은 성공을 여러 번 경험하라. 이건 저도 작은 성취감이란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발전이라고 해요. 하나의 성공은 자신감과 확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추진력이 되어 더 큰 성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거죠. 이렇듯 자신감은 하나의 성공에서 비롯된답니다. 저자 역시 부담스러운 목표를 만나면 그것을 한 입 크기로 작게 쪼개라고 얘기해요. 작은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시간 제약이 있는 목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에 10kg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아주 무리한 목표 같지만 일주일에 0.5kg 감량으로 목표를 나누는 거죠. 달성하기 쉽게끔요. 그리고 일주일씩 지날 때마다 0.5kg씩 감량되었다며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욕과 자신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공에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이 작은 성취감이 모이면 자신감이 생기니까요. 네이비실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맥네이븐 해군 대장도 작은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축적하는 방법을 언급했었어요. 네이비실은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로 훈련 강도가 아주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네이비실의 전설이 대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일 것 같나요? 바로 침대 정리였답니다. 엥? 이분 결벽증이 있으신 거 아니냐고요? 그가 말했던 것은 바로 작은 성취감인데요. 매일 아침 침대를 정리한다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한 것이고 이때 성취감을 느낀다. 이렇게 성취감은 무언가 해냈다는 자신감을 심는 씨앗이에요. 성취감이라는 씨앗을 통해 용기라는 열매를 가질 수 있으며 결국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장밋빛 유리창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라. 여러분이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 계획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이전에도 케이크를 멋지게 만든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겠죠. 하지만 완전 망쳐버렸던 기억이 있다면 이는 나쁜 기억으로 남아 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지 못하게 하죠. 나사의 관제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제사들 대부분이 내세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역경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냈고 성공 확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도 용케 성공을 거뒀죠.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것 같은 대담한 일을 포함해서 새로운 도전이 닥치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왜냐고요? 승산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서 결국 해냈으니까요. 결국 성공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경쟁률 높은 시험에 합격했거나 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거나 러닝 대회에 참가해서 끝까지 달렸거나 이런 경험 같은 것이요. 어떻게 이것들을 달성한 것 같으신가요? 안 될 거야. 이건 너무 힘들겠는걸? 이러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이렇게 작은 성공이라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큰 산을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수능 3수생으로 결국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3수 실패 꼬리표가 붙었고 그로 인해 다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늦은 나이에 이공계 고시라는 변리사 시험을 도전하게 되었고 아주 빠른 시간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험이라는 트라우마를 넘어 합격이라는
합격이라는 산을 넘으면서 이제는 어떤 시험이나 도전에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죠. 그만큼 자신감이 충전된 거예요. 그로 인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신감을 장착할 때 현실적인 준비 없이 과도한 자신감만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전한다면 이런 게 바로 근자감인 거예요. 이건 그냥 객기에 불과하죠. 마치 긍정확언, 자기 확언만 하고 실행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자신감을 키우되 작은 성취감들을 통해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이 미루었던 도전이 있다면 이제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감을 1% 충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